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전국의 바다나 계곡 등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겠죠. 오늘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박성현 소방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부산 119 안전체험관에서 체험 운영을 맡고 있는 소방교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사고도 잦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연안 사고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준으로 전국 650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 한 120분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제로 실종되었습니다. 그게 다 물놀이 사고인 건가요? 그렇죠. 보통 대부분이 다 물놀이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실수가 이제 발을 헛디디는 실족, 그리고 추락사고, 고립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익수사고 등이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면은 발을 헛디뎌서 물에 깊이 빠지거나 어딘가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인지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이렇게 실내 수영장보다는 바다, 해수욕장 이게 물 안을 사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편인데 혹시 이렇게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게 개인의 안전 부주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음주를 하시고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안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 파도의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재난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119 안전 체험관을 찾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체험관을 방문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족 중심의 체험객들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하기 전에 119 안전체험관이 어떤 건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특히 아이들이 하기에는 다양한 체험거리도 많았고 대부분 아이들의 연령대가 좀 많이 찾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많은 게 초등학생,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가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어린 아이들은 조금 어렵나요? 체험하기가?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연령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더 어린 아이는 한 개 코스, 새싹 안전 체험 코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119 안전 체험관에서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될 건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바다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들 중에 이안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안류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안류를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해안에서 멀어지는 해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급작스럽게 다시 바다 쪽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던 사람들이 파도를 타고 있다가 파도가 말 그대로 반대로 그렇죠. 친다는 거네요. 그러면 해안가에서 갑자기 멀어지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다에서는 바다 안쪽에 있는 모래가 갑자기 이렇게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발이 안 닿는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혹시 이런 이안류를 갑자기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안류의 급류에 휩쓸리면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안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안류 급류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호우적거리면 체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튜브가 없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괜히 이안류에 거슬려서 헤엄을 치다 보면 더 체력이 빠지면서 나중에는 과거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튜브가 없더라도 가만히 몸을 맡긴 채 그대로 뒤로 떠내려가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막상 제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안류를 겪고 있는 피서객 구해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2019년도 때 이제 해운대 수상구조대에서 잠시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루에 몇백 명씩 계속 이안류에 실제로 그 상황에서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 인명 피해는 따로 없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계시면 저희 구조요원들이 바로 보트를 타고 구조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이안류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전 요원분들을 믿고 잠시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안류에서 혼자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수영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안류가 오는 방향에서 좌우 45도로 수영을 하시면 이안류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영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빠져나오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영에 자신이 있다는 정도는 내가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 바다 수영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이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바다 수영과 실내 수영은 다르기 때문에 바다 수영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마 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서만 물놀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물놀이 장소별로 주의해야 할 행동 요령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름에 해수욕장 말고 또 계곡에 많은 방문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계곡에서는 저희가 정확히 물의 수심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어서 수심 파악이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이빙을 많이 하시는데 다이빙은 높이가 낮더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계곡에서는요. 예, 바위나 밑에 돌멩이 같은 게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빙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또 계곡 근처에는 인명 구조함이라는 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사고 이후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넘어졌을 때 혹시 모를 두부 출혈, 머리 부상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딱딱한 바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또 이끼 같은 것 때문에 미끄럽기 때문에 또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혹시 요즘에는 이렇게 계곡이 아니라 저수지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저수지는 사실 저는 좀 익숙하지 않은 물놀이 장소거든요. 저수지에서 지켜야 할 수칙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수지를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저수지는 걸어 다니는 행인분들이 정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단독으로 저수지를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동행, 일행을 최소한 두세 분씩 같이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혹시나 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동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갯벌 체험도 많이 가시거든요. 우리 갯벌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갯벌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로를 잘 확인하고 정해진 진로로만 출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기 2시간 전부터는 실제 밀물이 들어올 때 속도가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보통 2배에서 3배가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2시간 전에는 갯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안전 장비, 구명조끼나 가슴 장화 같은 거 잘 착용하시는 게 갯벌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가장 많은 인파가 찾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해수욕장에서도 꼭 지켜야 될 안전수칙 안내 부탁드릴게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동시에 저희 안전요원들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말을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아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매일 파도 이런 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상 파도가 보인다고 생각했을 시에는
절대 입수를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조류의 시간 파악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조류가 변하는 시간에는 파도나 해저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조류 시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꼭 지켜야 될 수칙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뭐 단체 관람을 간다거나 아이들이 단체로 뭐 입장하는 때는 제 기억에 이렇게 안전수칙을 입장하기 전에 딱 일러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워터파크를 갈 때는 사실 이렇게 안전수칙을 듣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이 아마 워터파크가 아닐까 싶은데, 워터파크에서도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죠.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파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뭐 부딪힘 사고라든지, 그리고 거기서도 미끄러짐 사고, 낙상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뛰어다니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곳에 가다 보면 경쟁심이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수영 대결을 한다든지 등의 뭐 그런 식의 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해수욕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또 이렇게 모래사장이니까 특별히 미끄러움을 뭐 겪지는 않았는데,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다 실내 바닥인데 거기에서 가끔 이렇게 취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면 음식물 때문이라도 많이 미끄러워서 저도 여러 번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이런 안전수칙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레저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렇게 여름에 시원하게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그날의 일기예보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장비의 장비 점검, 그렇게 해서 뭐 이상 유무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똑같이 안전장비,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바다로 그분들은 나가시다 보니까 기상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원래 중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그대로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되고, 혹시 모를 조난에 대비해서 항상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다 위의 날씨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죠. 특히나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뭐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아침에 맑았다가 오후에 뭐 바람 불고 비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바다에서는 특히나 날씨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안전수칙을 알았다면 이제 물놀이 전후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일러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기예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휴대용 비상약품이나 개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간단한 구조법 정도를 익히고 가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우리 워터파크를 갈 때 너무 날씨가 좋은 날보다는 조금 흐리거나 아니면 비가 좀 부슬부슬 떨어질 때, 이때도 오히려 사람이 적어서 우리는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조금이라도 안 좋을 때는 물놀이를 자제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가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특히 물살 같은 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수영장을 갈 때, 강습이라고 하죠. 실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항상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시켜주세요. 근데 우리가 바다로 놀러 간다든지 계곡, 뭐 이렇게 워터파크를 가는 경우에는 사실 준비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잘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꼭 준비 운동을 하셔서 몸을 좀 유연하게 만든 상태로 입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튜브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니까 튜브가 혹시나 뭐 바람이 빠졌는지 정도 장비 점검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항상 이제 물의 깊이나 유속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나 있을 나중에 사고를 대비해서
근처에 구조 요원이나 아니면 의무실이 있는지 위치 파악하는 것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같이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에 계신지를 파악하고 나면 그 근처에서만 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답답하다는 이유로 혹은 멋진 이 수영복 자태를 뽐내야 한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 안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근데 구명조끼 착용 너무 중요한 거죠.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구명조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용도와 자기의 체중에 맞게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스포츠용 구명복 A형과 스포츠용 구명복 B형 그리고 부력 보조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용 구명복 A형과 부력 보조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조대원이 근처에 있거나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 보통 사용을 하시고 이제 스포츠용 구명복 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바닷가나 악천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잘 하시고 나서는 이제 벨크로 잘 연결해 주시고 벨트로 잘 조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겪었는데 지인분과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놀이기구 이렇게 안전바가 내려오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안전바가 자기 체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근데 이렇게 구명조끼도 여러 가지 뭐 사이즈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특정 이 체격을 가지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구명조끼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버클을 풀고 하신다든지 뭐 다 착용을 해야 되는데 한두 개 정도를 뭐 헐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자기 체격에 너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착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정해진 교본 내에서는 항상 타이트하게 딱 맞게 쪼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실내에서 야외에서 벨크로를 쪼은 거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면 또 물의 부력에 의해서 이게 조금 더 헐렁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쪼으더라도 안쪽에서는 다시 조금 헐거워질 수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최대한 다 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잠시 그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구명조끼까지 입었지만 물놀이를 하다가 사실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죠.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오는 게 가장 좋은 경우지만 만약에 물에 빠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제 순간적으로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몸부림을 가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과호흡이 올 수도 있고 여기 몸에 힘이 빠지면서 실제로 더 깊숙이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신 채로 최대한 누워서 차렷 자세로 시선이 하늘을 본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누워 계시는 게 그나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으로 피서객 분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재미로 즐기기 위해서 해수욕장을 방문했는데 절대 다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영 실력을 뽐내시려면 수영장에서 그건 하시고 저희가 해수욕장이나 갯벌 그리고 계곡 같은 곳에서는 항상 안전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19 체험관? 네, 여기를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봤을 때는 물놀이 수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 수칙도 많이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틈날 때 이렇게 체험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안전한 물놀이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손목, 발목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편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도 돌려주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앉았다 일어섰다 5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 벌려 높이 뛰기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준비 운동을 마치고 나면 이제 조끼를 한번 입어보도록 할 건데 본인의 체형에 맞는 구명 조끼를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조끼를 입을 때는 우리 옷을 전발을 입듯이 양손을 소매에 띄워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양손을 끼웠으면 앞에 있는 버클이 있어요. 버클 3개를 한번 채워주도록 해볼게요. 자, 버클을 채웠으면 본인의 체형에 맞게 끈을 당겨서 조절해 줄 거예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너무 조여도 안 되고 너무 헐렁해도 안 됩니다. 자,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옆에 끈도 한번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끼를 입었으면 마지막 순서, 조끼 뒤에 보면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다리 사이로 넣어서 앞에 있는 버클에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준비가 맞춰지면 물로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부터 먼쪽 다리부터 해서 천천히 몸을 적시면서 들어가서 사고의 방지를 하면 됩니다. 자, 여름철 물놀이 도중에 물에 빠진 익수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제가 간단한 응급처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에 빠진 익수 환자를 만났을 때는 의식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의식을 확인하고 환자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의식이 없을 시에는 119에 먼저 신고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119 신고해 주시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응급처치를 실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응급처치는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가슴 정중앙 부위를 눌러서 멈춘 심장을 살리는 응급처치인데요. 방법은 가슴 정중앙 부위를 깊고 강하고 빠르게 눌러서 멈춘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이동시켜서 뇌 손상이 오지 않고 멈춘 심장을 살리는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했다면 바로 망설임 없이 가슴 정 가운데 부분을 팔을 펴은 상태에서 깊고 강하고 빠르게 5cm 정도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가슴 압박만 하는 방법으로도 뇌 손상을 줄이고 멈춘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응급수치가 되겠습니다.